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레이텍으로 논문 쓰는 걸 이제 할 건데요. 사실은 그 인용하는 게 그 지금 이 친구뿐만 아니라 첫 번째 친구도 보면 인용이 없어요. 1번, 2번에 대한 인용 부호가 없죠. 인용 부호가 없고 두 번째 친구도 보면 인용 부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친구는 인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용해야 되죠. 그렇죠? 인용해야 되는데 그 인용 방법 이거죠. 참고는 목록이 있으면 이 목록에 1, 2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1, 어딘가에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용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용부호 그리고 영어로는 citation이라고 해요. 얘는 레퍼런스 혹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한다 그랬죠. 참고는 레퍼런스, 비블리오그래피, 사이테이션. 그래서 그 레퍼런스하고 사이테이션은 거기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논문을 쓸 때 제일 좀 이제 까다롭고 짜증나는 게 이거죠. 그 참고는 목록을 보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레퍼런스 인용부를 붙이는 거죠. 그거를 따로 제 경우에는 한글 논문 쓸 때 참고는 목록을 일단 인쇄를 해요. 하나. 인쇄하고 논문 보면서 아 이거 1번이구나 2번이구나 이게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번거롭죠. 번거로워서 그거를 잘해주는 게 이제 레이텍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비브텍은 작은 그 DB라고 얘기했었죠. DB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엔트리의 타입이고 요게 사이트 키, DB의 키죠. 요거는 다 필드, 그러니까 요게 필드고 요게 레코드죠. 레코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릴레이셔널 DB, RDB 같으면 여기 키가 있고 타이틀, 그 다음에 author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year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옵셔널 필드로 뭐 노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거, 그렇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만의 비블리오그래피 만들기에서 여러분들 노트 추가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한 여기 테이블의 한 엔트리 이게 이제 레코드가 되는 거죠. 이게 레코드. 그래서 요 파일 하나가 이 파일 하나가 작은 DB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작은 DB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 결국은 라이브러리다 그랬죠. 여러분들만의 도서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complete guide to 비브텍 format. 그래서 요거 클릭해 보시면 비브텍의 여러 엔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설명드려도 다 설명은 못 드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고요. 자, 의료 복습 레이텍은 그 이름도 유명한 도널드 크노스 택을 바탕으로 레슬리 램포트가 개발한 거죠. 마치 꼭 이거 같아요. 꼭 그 여러분들 데니스 리치 데니스 리치가 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클래스 넣었잖아요. 클래스 넣었어. 스트로비 C++ 만든 거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쪽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사람들이
거기다 뭐 넣어서 이게 확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좋은 그런 이그젠플이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야곡만 보셨어요? 비디오에서는 다 보진 않았는데 야곡만 보시면 이 사람이 택을 만든 이유는 책을 쓰려고 만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책을 쓰려고 만들었는데 정작 책은 안 쓰고 코딩만 한참 코딩만 한참 했죠, 그렇죠? 그리고 택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버전 일화도 있지만 어, 도널드 쿤스가 언젠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게 비로소 마지막 버그를 잡았다. 미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쪽에 일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그를 하나 잡았다고 해서 다른 버그가 없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건 마치 이제 뭐냐면 여러분 글 쓴 다음에 마지막 오타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오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말이구나.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걸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문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큐먼트 클래스, 프리엠블, 문서 내용인데 프리엠블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선언문 같은 거. 음, 이게 실제로 바디, 실행문 같은 거죠. 실제 내용. 그리고 이 프리엠블에 use 패키지 코텍이라고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 한글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레이텍 돌리고 H레이텍이라고 돌리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는 교수님 중에 백윤주 교수님 있죠? 우리 실험실에 우리 실험실이 아니지. 우리 학과의 백윤주 교수님이 이 H레이텍 할 때 조금 공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가시고 그 후에 있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걸 패키지로 넣어버린 거죠. H레이텍은 하여튼 조금 좋았겠어요. 레이텍에 있는 한글 부분을 다 영어로 인코딩하는 마치 그 이두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레이텍의 기본은 뭐 철학은 형식보다 내용이라는 거죠. 위즈 위그, 위즈 위그를 하다 보면 when you get에 신경 쓰다 보면 화장발 이런 거에 막 신경을 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즈 윈, what you mean. 네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거를 더 집중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무 좋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수식의 경우에도 그 구성 요소, 그러니까 수식에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집중하면 예쁜 수식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수식 글꼴 바꾸는 거 할 필요 없이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비브텍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레이텍 배포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레이텍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 레이텍 배포판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레이텍은 텍 라이브라는 배포판이라 했죠. 또 유명한 그 다른 배포판은 탭텍이라는 게 있고요. 탭텍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유명한 믹텍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배포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리눅스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랬지? 리눅스에 뭐 레드햇, 데비안 이런 거랑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코어가 되는 커널은 똑같잖아요. 커널은 똑같죠. 레이텍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커널인데 이 커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PDF 레이텍이 있고요.
PDF 태그 있고, 그 다음에 Z 태그라는 게 있어요. Z 태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태그들이 루아 태그, 여러분들 루아라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걸 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태그 있고, 여러 이런 태그들이 있는데요. 각 그 패키지마다 한두 개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태그 라이브 같으면 요거 2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고, 태택 같으면 또 뭘 조합해서 또 지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플러스 여기 레이텍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실제 레이텍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틸리티가 있어요. 유틸리티.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태그는 PDF로 안 내고 DVI라고 내거든요. 뭐 DVI, PDF, PDF. 그러면 얘는 DVI 파일을 디바이스 인디펜던트라는 얘기예요. 포터블 다큐먼트 포맷이죠. PDF로 바꿔주는 이런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VI 뷰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앱이라는 거는 뭐 DVI 뷰어예요. PDF를 안 바꿔도 볼 수 있는 거 뷰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브 택이 있는 거예요. 비브 택이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얘는 참고 문헌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비브 택에 처리하려면 DB가 있어야 되겠죠? 그 DB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biv. 그 참고문헌 처리 프로그램 비브 택이 뭘 하냐면 BBL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비블리오그래피죠. 이게 비브 택을 하면 BBL을 만들어줘요. 이 BBL을 여러분들 레이텍이 해가지고 참고문헌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BBL뿐만 아니라 뭐 AUX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그 하나 수행되고 나면 AUX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BL 나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비브 택 항목 작성하는 방법, 비브 스타일 살펴보겠습니다. 비브 택 말씀드리면 새로운 레이텍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고문을 처리하기 위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레이텍에 삽입될 참고문헌 목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비브택용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비브 파일이라고 만들고 여러분들 이거 엔트리는 지난번에 보셨죠? 네, 조테이로 보시면 여기서 비브로 엑스포트 할 수 있었죠?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성하는 방법은 비브 파일을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테로가 없어도 수동으로 작성해도 돼요. 자동도 되고요. 자동도 가능하지만 수동도 가능. 수동으로 작성해도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사이테이션 하죠. 본문을 참고할 때는 사이트라는 커맨드를 써요. 사이트하고 여기다가 키를 줍니다. 이런 커맨드를 주고 처리할 때 4번 처리해야 돼요. 첫 번째 레이텍, 두 번째 비브텍, 레이텍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첫 번째 레이텍 할 때 얘가 뭘 참고했지 사이트 키를 골라요. 그 다음에 비브텍은 그 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BBL을 만들죠. 그럼 BBL 만들면 여기서 번호가 정해지겠죠? 그럼 레이텍 가지고 여기서 번호를 해요. 번호를 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백패칭이라고 들어봤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BBL에서 번호가 정해졌는데 쭉 한 번 할 때 딱 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2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에서 2번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텍, 비브텍, 레이텍 이렇게 4번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백패칭 뭔지? 나중에 그 주소가 정해지면 거기 갔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뒤로 가서 기록하는 거.
자, 대표적인 비브텍 항목 타입.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주로 아티클하고 북하고 컨퍼런스, 예전에는 컨퍼런스가 없었는데 인프로시딩이라고 했는데 이제 컨퍼런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PhD 테시스, 뭐 MS 테시스도 있지만 MS 테시스는 보통 레퍼런스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티클은 뭐냐면 일반적인 기사, 논문 이런 거예요. 책이죠, 책. 책 참고할 때. 이건 뭐냐면 컨퍼런스는 학술대회 논문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학술대회는 이거는 꼭 정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비정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논문은 얘는 시리즈라고 해서 얘는 정기가 된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술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부산대에서 레이텍 학술대회 열겠다.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겠죠? 레이텍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글 다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발표하고 싶은 거 보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앱스트랙트 서브미션 하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발표자 모여라 그러면 모여라 하면 앱스트랙트가 여러 개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심사하죠? 심사하고 여기에 어떤 서브셋 이거를 A라고 하면 A의 서브셋 A''에 대해서 논문 내주세요. 논문 플러스 발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논문을 먼저 내기도 하고요. 발표를 먼저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그 논문을 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쭉 해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해요. 발표한다고 나면 발표가 끝나고 나면 분명 논문집이 나와요. 이때는 발표한 다음에 시간을 주기도 하고 이미 낸 거를 수정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 논문집을 뭐라고 하냐면 proceeding이라고 합니다. proceedings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proceed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proceeding이 나오는데 그 proceeding에 있는 어떤 논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in proceedings인데 북 타이틀이 이 proceeding 제목이에요. 논문집 제목. 그래서 여기는 그 볼륨하고 넘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볼륨 넘버가 있죠. 그 PhD 테시스는 얘는 책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막 책과 논문의 중간 책과 논문의 중간적인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논문은 논문이죠. 그런데 책처럼 좀 두껍게 쓴 논문이에요. 여러분들 PhD 테시스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여기 연구실에 있으니까 또 이런 좋은 게 있네요. 여러분들 제 저쪽 가서 한번 학예 논문 하나 찾아가지고 와볼게요. PhD 테시스예요. 두껍죠? 여러분들 책처럼 두껍잖아요. 이렇게 여기 제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야? 324페이지야. 웬만한 책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바인딩도 돼 있고 꼭 책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여기 ISBN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책은 아니고 논문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때는 책에 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논문처럼 하기도 해요. 아티클이나 컨퍼런스에 있는 논문은 나중에 이제 하면 여기에다가 논문명을 이렇게 따옴표로 감쌌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여기랑 여기. 컨퍼런스. 따옴표로 감쌌거든요. 여기서 책명은 어떻게 했냐면 이탈릭으로 했단 말이에요. 출판물은 이탈릭으로 했다는 거죠. PhD 테시스는 책이면 이탈릭으로 해야 되고 논문명이면 따옴표로 써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걸 그냥 타이틀을 써줘요. 마치 그냥 매뉴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매뉴얼도 책하고 논문하고 좀 중간적인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매뉴얼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중간적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퍼블릭은 아니고 구할 수는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항목 요 4개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비브텍 작성 예 이거 지난번에 했죠. 윌리엄 스트렁크 주니어 그다음에 이비 화이트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 그랬죠. 선생님과 제자, 학생이 이렇게 같이 나중에 학생이 다 자란 다음에 책을 써줬죠. 좋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자란 다음에 나중에 공학장 문책 하나 써볼래요? 저는 이제 공저자로 해서 물론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엘리먼트 오브 스타일 뭐 이렇게 쫙 나오고요. 이렇게 돼 있고 PhD 테시스 제 학위 논문이에요. 2000년도 2월에 스페이스 이피션트 G머신 이거 쓴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한 3년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묶은 게 있죠. EB 하고서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묶어서 화이트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이 대소 문자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삽입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Space Efficient Gmachine Using Tag Forward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비브 택이 알아서 이 캐피털리제이션 이런 것들만 바꿔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썼어도 실제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페이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fficient G 또 G머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G머신 할 때 G는 중요해서 항상 이 그래프 리덕션 머신이거든요. G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얘만 이렇게 브레이스를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북하고 PhD 테시스 얘고요. 아티클 얘는 지난번에 그 조항규 교수님과 같이 쓴 거. 조항규 교수님, 우리 랩 학생 지정훈 박사, 그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셋이 쓴 거. 시그 CSE, ACM 시그 CSE 블리틴에 실린 거고요. 2007년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티클이니까 여기 볼륨 넘버가 있죠, 그렇죠? 볼륨 넘버. 페이지스 없는데 페이지스 써주는 게 좋은데 여기 페이지스를 안 썼네요. 자, 그리고 비브텍 항목 타입 중에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거 있죠? 웹사이트 참고하는 거 예전에는 없었지만 원래는 없었는데 MISC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즈 패키지 비브레이텍을 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유즈 패키지 하고 비브레이텍 이거를 이제 프리앰블에 쓰면 그러면 온라인이라는 걸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 그래서 오스터하고 타이틀하고 how published 노트 돼 있는데 여기는 하이퍼레프는 뭐냐? 하이퍼레프는 하이퍼링크를 입력하는 URL 커맨드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퍼레프를 쓰면 이걸 쓰면 URL 쓰실 수 있고요. 비브레이텍을 쓰면 MISC 대신에 요거 대신에 at onlin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 그걸 받는지 액세스하고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프리파스칼이라고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료 파스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위키 프로그램, 위키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파스칼은 또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언어로는 델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델파이? 델파이라는 것이 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이직 하면
여러분 베이직이란 언어 잘 모르죠. 베이직인데 비주얼 베이직 하잖아요. 비주얼 베이직. 뭐 그다음에 C++인데 여기 라이브러리 많이 넣어서 비주얼 C++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파스칼인데 여기 뭐 많이 넣어서 델파이. 이 델파이 만든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언어 환경 개발하는데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잘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입했어.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가서 비주얼 베이직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할까? 아, 프리 파스칼 얘기하다 그랬지? 예. 델파이라는 언어 그거고요. 비브 스타일은 뭐냐면 이제 참고문헌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문헌 인용 레이블하고 항목이 생성되는 스타일인데 레이텍 파일에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하고 스타일 이름 이렇게 써줘요. 몇 개가 있는데요. 어브리브, 알파, 오소 데이트, 오소 데이트가 이제 성과 연도 이렇게 하버드 스타일하고 유사하고요. ACM, APA 스타일, IEEE 트렌 TR. TR은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해서 기술 문서고요. 언소티드, 플레인.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플레인하고 알파. 요거 제일 많이 써요. 나머지는 요거 APA는 인문학에서 쓰는 스타일. 인문학 스타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스타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블리오그 파일을 넣어주면 이제 된다는 거죠. 이용하는 방법,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어브리브 하고서 이제 여기는 어브리브라고 했죠. 아까 그 플레인 말고 요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플레인이죠. myBib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냐면 myBib.bib가 있다는 거예요. .bib는 안 써요. 여기 이제 몇 개 이렇게 있겠죠. 있고 레이텍 파일에서 사이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원장 목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직접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하고 레이텍에 있는 그 세 개, 그러니까 네 개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아, 북인데 이거 잘못 카피가 됐네. 이렇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page 테스트 말고 아티클 이거 있었죠. 저널 아티클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리 파스칼 온라인 말고 MIS 된 거.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만들어졌죠? 요거를 mybiv.biv로 하기로 했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있는 거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 잠깐 뭐 새 폴더를 하나 해서 예. 랩 오늘 며칠이죠? 랩 10인가? 11인가? 리브텍이라고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뭘로 하냐면 mybiv.bib 저장하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아티클 하나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다큐먼트 택인데 페이퍼 메인.택이라고 페이퍼 택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다가 다큐먼트 클래스 아티클이죠. 아티클인데 begin 다큐먼트 end 다큐먼트 이렇게 막 적어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프로세싱을 하면 이게 그냥 막 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코텍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코텍 하면 이제 한글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막 쓴 논문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크게 약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섹션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섹션 서론. 섹션 본론. 본론. 섹션 결론. 다 적었어요. 3개의 섹션 있죠? 여러분들. 타이틀하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타이틀 오서 있어야 되겠죠? 타이틀. 레이텍을 이용한 이렇게 해볼까? 그럼 여러분들 레이텍을 이용한 오서. 오서는 오균이지. 오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메이크 타이틀은 이 안에서 해줘야 되죠. 타이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쭉 들어가죠, 이렇게. 레이텍을 이용한 논문 작성법. 약간 좀 크게 해볼까? 서론. 이게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죠. 자, 그런데 여기 한글 논문인데 노벰버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글 논문 일단 여러분들 아티클 말고 만강록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강록. 어블리브아로 한번 해보죠. 어블리브아로 하면 여기 아마 한글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고 이걸 2개 하는 걸 딱 누르면 2021년 11월 24일 딱 한글에 맞게 잘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브텍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을 해야 되겠죠?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하고 비블리오그래피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결론 다음에 여기 참고문을 넣고 싶은 거죠.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그래서 플레인을 해볼까요? 플레인. 비블리오그래피. 비블리오그래피. 비브 파일은 아까 마이비브였죠? 마이비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이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저장하고 그냥 막 쓴 이 논문은 하고 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그 논문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역슬래시하고 사이트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마이비브 여기 있잖아요. 그걸 찾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균 이거 PhD 테시스를 하겠다, 내가.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그게 들어가요. 그냥 막 쓴 논문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은 유사한 논문이 결론과 유사한 논문이다. 쓸까요? 연결 분석. 이전 논문 여기도 사이트 하고 싶죠? 사이트 여기 이런 게 딱 나오죠?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어느 사이트? 사이트. 이 웹사이트의 사이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웹사이트는 SIT죠. 근데 여기는 이건 사이테이션 할 때 사이트니까 프리파스칼 참고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도구 보시면 컴파일 있잖아요. 명령에 보시면 여기 레이텍이 있어요. PDF 레이텍 돌리고 undefined 막 나오죠. 경고.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그 다음에 다시 도구 명령에서 비브텍 있죠? 비브텍 돌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나왔죠.
BST하고 나왔죠. 그러고 나면 로그에서 또다시 명령에서 레이텍, PDF 레이텍. 그럼 이제 아까는 경고가 나왔는데 이제 한 번 더 경고가 나오네요. 자, 또 한 번 해볼게요. 로그에서 명령에서 PDF 레이텍.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왜 undefined control sequence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자, 다시 저장하고 또 해야 돼, 처음부터. 명령에서 PDF 레이텍. 정상적으로 종료되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여기 1번, 2번 나왔고 참고 문헌에 쫙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URL도 이렇게 알아 들어갔네. 하이퍼레프 안 했는데도 들어가네요. 하이퍼레프를 해야지 원래 이게 URL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우리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나머지 더 말씀드릴게요. 노 사이트를 얘기 안 했구나.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까 보시면 잠깐만요. 다시 새로 공개해서 메모장 보시면 여기 윌리엄 스트렁크 이거는 사이트를 안 했죠. 윌리엄 스트렁크는 사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저기 보시면 여기 아웃풋 보시면 윌리엄 스트렁크 EB 화이트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사이테이션 된 것만 골라서 참고문에 넣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윌리엄 스트렁크 이거를 여기에 그냥 넣고 싶어요.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no 사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no 사이트 하고 얘를 넣어라. 얘를 넣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W79는 사이트 안 됐어도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는 레이텍 비부터 했지만 그거 할 필요 없이 이거 한번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눌렀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윌리엄 스트렁크 EB 화이트는 아까는 없었던 거죠. 엘리먼트 오브 스타일 없었던 건데 들어갔죠. 노 사이트 때문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4개라서 그런데 그 비브 파일에 있는 거 전부 다 넣고 싶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와일드카드, 에스테리스크는 모든 거에 매치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은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나 넣어도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새로 공유해서 새로 공유된 데서 스콜라 구글 아무거나 해볼게요. 스콜라 구글.com 제가 쓴 논문 한번 또 있는지 찾아보면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도 뭐 한 게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Yet another ranking algorithm 이것도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용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인용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MLA 스타일, APA 스타일, 카피 페이스트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브 택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 이게 나오죠? 쭉 복사 해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다가 저것도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붙여넣었어요. 붙여넣기. 물론 키는 여러분들이 바꿔도 돼요. 지금 황 2010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키를 바꿨어요. 바꾸고 저장했어요. 여기서 세이브하고 황 2010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그거를 근데 그렇구나. 여기 가서 다시 공유할게요, 여러분들. 여긴 없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비브택에 넣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노 사이트를 했기 때문에 걔도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얘가 레이텍, 비브텍, 레이텍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된 거야?
더 줄어들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프리파스칼하고 스페이스 에피션트 있는데 아까 여기 있네요. 황원석 여기 하고 같이 쓴 한양대 학생인데 같이 쓴 논문 여기 있죠. 월드와이드 웹 여기에 돼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on 월드와이드 웹 할 때 인터내셔널 대문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돼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rld Wide Web인데 월드 와이드 웹을 이거 막 대문자로 하고 못 바꾸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월드 와이드 하고 얘는 이 대문자 이거는 바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다시 글로 가보겠습니다. 글로 가서 여기서 해보면 황원석계 하필이면 제일 처음 거네요. 제일 처음 거 보시면 바뀌었죠 이렇게. 월드와이드 웹이 아까는 와이드하고 웹이 소문자였잖아요. 근데 그대로 딱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을 플레인 말고 알파로 하잖아요. 알파 하면 하버드 스타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걸 뭐 딴 거 바꾼 거 없죠? 알파로만 했잖아요. 알파로만. 안 바뀌는데?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네요. 이게 잘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BST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프리앰블을 해줘도 그렇고 아니면 APA 한번 해볼까요? APA는 좀 다른 스타일이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그 PDF 레이텍하고 비브텍을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운영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APA가 없다고 나오네 비브텍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APA 스타일이. 알파는 있나? 알파하고 한번 레이텍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서 비브텍 한번 해볼게요. 비브텍. 알파는 됐는데? 스타일 알파 BST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레이텍. 이게 바뀌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사이테이션 된 게 500 JWC07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번호도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키 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바뀌었죠? 이게 비브텍을 자동으로 수행을 안 해주네요. 비브텍을 여러분이 별도로 수행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참 사용 예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한글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저거 보시면 비브텍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레코드에 저자 1 하고 end 저자 2 end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은 거 가만히 보시면 저자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정훈, 정훈지, end, 규노, end, 황규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어 다 중간에 end를 다 넣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컴마는 뭐라 그랬죠? 생략이라 그랬잖아요. 정훈지 생략. 근데 마지막은 생략 안 하죠. 왜냐면 얘가 생략한 게 end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번역투로 뭐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하면 성춘향, 이몽룡의 경우에 이렇게 나와. and가 들어가. 그게 어쩔 수가 없어. and가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비브택을 수행하면 BBL 파일이 실제로 이 목록이거든요. BBL 파일을 열어서 그걸 지워.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텍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의 편집이 필요하죠. 수동 편집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로 비브택을 다시 한번 수행하면 가서 또 바꿔야 돼. 이런 단점이 있고요. 복잡한 해법은 제텍하고 비브레이텍 말고 비버라는 놈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설정을 제텍으로 매번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제가 도구에서 뭐 수행할 때 PDF 레이텍 했거든요. 그때 제텍 수행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요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샘플 테스트 택인데요. 여기 보시면 딴 거 뭐 섹션 안 하고 참고문은 인용 목록과 생성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섹션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섹션 비브텍 실험 참고문헌 실험 넣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 이것대로 하잖아요. 저장하고 이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R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텍 프로그램을 그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텍하고 비버를 쓰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제 거는 이게 안 깔려 있거든요. RR가 안 깔려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도구에서 명령 PDF 레이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엔드 테스트를 보려면 아까 여기서 이걸 한글로 바꿔봅시다. 아무거나. 여기 요거 세 개 있잖아요. 요거 오서 JWC를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한글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장하고 아까 그거 있죠. 원래 우리 거 원래 페이퍼.텍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돌리면 레이텍, 비브텍, 레이텍을 해야 되죠. 하필 알파로 했구나. 플레인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알파로 하면 지정원에서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플레인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비브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해서 비브텍 다시 돌리고 됐고요. 플레인으로 다시 했고요. 레이텍 한 번 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정훈, 우균, and 조항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nd를 없애고 싶잖아요. and를 없애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은 열기에서 걔를 열어. 아까 얘 맞죠? 페이퍼, 텍 파일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파일로 해보죠. 그러면 BBL이 있을 거예요. BBL 있죠? 얘를 열어요. 열면 여기에 쭉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end 조항규가 있죠? end 지우면 되는 거죠. 자, 저장해요. 그 다음에
비브 태그는 돌리지 말고 얘를 가지고 레이팅만 한번 돌리는 거지. 또 바뀐다는 비브 태그 얘가 돌리나 봐. no. 비브 태그 얘가 돌리네요. 돌리는 것 같아, 비브 태그를 자동으로. 그럼 얘를 저장하고 다시 어떻게 되지? 도구에서 명령으로 PDF 레이팅을 돌립시다. 세이브. overwrite the file on disk. 세이브하고 비브 태그 돌리지 못한. 바뀌었죠, 여러분들? 지정원, 의견, 조항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여기서 한 이 방법인데요. 참고 문헌 실험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여기 있는 이 템플릿을 그대로 보시고 여기 보면 멀티 네임 딜리미터 있잖아요. 파이널 네임 딜리미터를 컴마로 바꾼 거예요. 그걸 바꾸고 한 건데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에서 보기 할까요? 보기? 한 번 더 돌려야 되나? 보기 일단 해보죠. 참고문헌 실험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우견 엔드 한태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김의중, 이상욱, 정도전, 엔드 윤인영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바뀐 거죠. 아시겠죠? 이게 좀 복잡한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샘플 테스트라고 돼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게시판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우리 강의자로 돌아와서 실습 11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논문을 레이테로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만의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비브 파일을 바탕으로 인용 부호를 붙이고 비브 태그 실행해서 참고 문헌하고 인용 부호가 잘 들어가게 그게 하는 게 오늘 목표예요. 그럼 새로 써야 될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시다가 지난번 논문인데 내가 오타가 있었다. 수정하고 싶다. 수정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참고 문헌 목록하고 인용 부호가 들어가는 게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잠깐 쉐어해 드릴게요. 누가 답을 했네요. 다른 친구가 답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다큐먼트의 make 타이틀 다음에 begin abstract, end abstract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섹션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핵심은 3개예요. 비브텍 사용법,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건지 사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비브텍 레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비브텍,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오늘 배운 것 중에 아티클, 북, 컨퍼런스, PhD 테시스, MISC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로 참고문헌의 그 인용 부호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방법. 스타일 이름, 우리 플레인하고 알파, 아까 그 순서대로 하는 거는 허수민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unsorted, UNSRT 이거 이용하면 되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3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알게 모르게 있었죠, 이미. 그 구글 스칼라에도 있고 조테로에도 있고 이미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점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자의 세계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구자는 어디부터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연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것대로 해서 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용부 넣는 거는 여러분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구자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